김인만입니다. 여기는 동탄역입니다. 추석 이후에 강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동탄 신도시 제가 나왔습니다. 동탄 신도시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도 보이고요. 유명하죠.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GTX 개통될 때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아파트죠. 최고가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41평입니다. 내교동 940세대 아파트고요. 사용 승인은 2021년 6월에 받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 굉장한 이슈였죠. 2024년 올해 2월에 34층이 22억 원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2023년 작년 9월에는 21억 원인데 2021년 5월 입주 시점에는 21층이 10억에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작년 3월에는 16억, 10억에서 16억, 18억, 21억, 22억 계속 올라가다가 GTX 개통되고 나니까 주춤하네요. 올해 4월에 13층이 19억 5천만 원, 8월이 19억 8천만 원 거래가 됐었고요. 고점 대비 9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8월에 3층이 21억 거래된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호가는 22억, 23억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는 그 이하로 이렇게 가끔 간헐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 매도자들이 원하는 가격과 매수자들이 사려는 가격의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동탄 다른 아파트들도 어떤 상황인지 현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6개 동 1442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2015년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이 171%이네요. 내재 가치가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한 20년 후에 재건축 추진하게 되면 171% 낮은 용적률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전용 84 기준으로 여기는 84A와 84BC 타입이 있는데요. 84A가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2021년 7월 14억 4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14억 4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고 2023년 1월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졌죠. 84A 기준으로 14층이 9억 2천만 원. 고점 대비 한 64%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84B는 8억 9천만 원 정도, 84B가 좀 더 떨어졌죠. 자, 6월 여름, 작년이죠. 작년 여름 되면서 좀 회복을 했습니다. 18층이 12억 3천만 원, 11억 9천만 원, 고점 대비 83%, 85%까지 회복을 좀 했고요. 올해 7월이 11억 9천만 원, 올해 9월이 11억 7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 고점 대비는 한 8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올 여름보다는 최근에 호가가 좀 올라가긴 했다고 합니다. 10월에 27층이 BC 타입이 10억 7천만 원, BC 타입과 A 타입은 한 1억 정도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를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7, 8월보다는 시세가 좀 올라왔고 집주인들은 여전히 호가를 좀 높게 부르고 있고 매수자들은 사기는 사는데 이 높아진 호가를 따라가기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가격만 좀 조정이 되면 바로바로 거래는 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건 아니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면서 한 달, 두 달 정도 한 10월부터 좀 조용한 상황인데 매수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만 보면 섭섭하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고요.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도 있는 동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입니다. 롯데캐슬, 우남, 센트럴시티, 옆에 있는 하나까지 모두 다 좋은 아파트고요. 센트럴시티는 8개 동 874세대 아파트고요. 2015년 9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이 209%이고요. 전용 84 34평 아파트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84B 기준으로 23층이 14억 8천만 원,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에 6, 7억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3년 만에 2배 정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동탄이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2022년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주춤하죠. 2023년 1월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5층이 10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67% 수준까지 거의 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고요. 2023년 작년이죠. 9월 14층이 12억 9천만 원. 올해 5월에 2024년 5월 7층이 12억 6,500만 원. 고점 대비 한 85, 87%까지는 회복을 했다가 2024년 8월, 올 8월이죠. 24층이 13억 1,750만 원. 고점 대비 89%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 11월에 15층이 13억 4,500만 원, 고점 대비 91%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고점 대비 91%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호가는 뭐 13억 5천 정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호가를 부르고 있는데 7, 8억보다 올라간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좀 부담스럽다.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여서 서로 갭이 크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져서 지금 거의 거래가 잘 안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가을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요. 이게 갈 때도 있고, 이게 늦가을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긴 했습니다만, 늦가을의 정취가 센트럴시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최근에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불확실성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뭐 대출 규제 영향,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뭐 그린벨트, 디딤돌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이게 가랑비에 지금 옷 젖듯이 규제들이 계속 맞물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면서 고금리 강달러에 대한 우려, 트럼프 주 정책이 이제 관세 정책과 세금 감면 정책인데 이게 모두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강달러가 된다. 뭐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최근에 뭐 금값은 또 약세가 되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트럼프 시즌 1을 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시즌 1 시즌을 돌아가 보면 뭐 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서울 집값도 올랐고 전국 집값도 올랐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공포 영화가 한 번 볼 때 무섭지 두 번 볼 때 무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겠으나 공포를 가지고 너무 패닉 상태로 가는 것까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상 충분히 가능하죠. 트럼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저는 가장 쉬운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